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생활하는 걸. 당신도 건드리고 있고 나면 왜냐면 삑삑. 예,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온도 조정하고 있다. 내가 이제 그걸 봤죠. 이 집을 전기 다 쓰고 난방까지 다 하고 겨울철에 그 요금이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시죠? 뭐 지금까지 이제 주택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제 이런 설명은 또 굉장히 많이 잘 들었고, 코어쿨 시스템을 이제 제조에 이렇게 시공하게 됐는데, 우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코어쿨 시스템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열 시스템하고 코어쿨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냉난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에서 그 천공하는 걸 불어를 하기 때문에 그 제주도는 지열 시스템 시공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열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고 이제 공기 열 히트펌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생긴 건 에어컨 실내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지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의 열을 흡수해서 겨울철에 이제 50에서 55도 정도 되는 뜨거운 난방수를 만들어져서 그 난방수 가지고 이제 난방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되는 굉장히 차가운 냉각수를 이제 만들어져서 그 물로 이제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는, 에어컨은 이제 냉매를 집 안으로 보내서 이제 냉난방을 하는 거고,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는 그 냉매 가지고 물을 한번 더 데우거나 차갑게 해서 그 물을 매체로 해서 이제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 난방을 다 하고 온돌 난방을 하니까 그 뜨거운 물을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을 만드는 장치 중에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게 이제 지열 히트펌프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좋은 게 공기열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열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외기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제 효율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한 몇 도 정도 되죠, 보통은? 우리 제주시하고 제가 사는 지금 서귀포 남원하고는 네.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1년에서 추워도 낮 기온은 보통 10도에서 움직이니까 네네네. 공기열이 이제 지열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네네네. 온도가 기온이 그걸 받쳐주니까 네. 그럼 거의 비슷하게도 나올. 나쁘지 않은 거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열 같은 경우에 지열의 온도가 15도 정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겨울철에 거의 이제 뭐 10도, 5도, 그러니까 0도 이상에서 10도 내면은 그 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열 펌프가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적합하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뭐 그 숙박업소들이나 이제 호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 대부분 그 업체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공기열 펌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예, 그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해가지고 그 수영장이나 난방이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에 있는 그 큰 규모나 중소 어떤 사이즈의 뭐 숙박업소들은 거의 다 공기열 히트펌프로 이제 난방수 만들어서 난방도 하고 끝방까지 이제 하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집도 공기열 히트펌프하고 코어쿨 시스템하고 조합되어 있는 이제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축주님께서는 처음에 우선 코어쿨 시스템이란 걸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 집을 지을 때 제 컨셉이 뭐냐면 굉장히 쾌적한 집을 짓고 싶다는 게, 제가 이제 좀 공기에도 예민하고 제주도 내려온 게 이제 거기에도 있지만 공기에도 예민하고 또 집안이 건조해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 불편함이 있어서 집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할까 하고 자료를 찾다가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코어쿨 시스템을 봤는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자료를 찾아가다가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퇴각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최종 그 대전까지 내려가서 결정을 하게 된 거지만 네네네.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가장 선택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포글 시스템 한 게 너무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 감사합니다. 오면은 네. 아주 그냥 목소리 크게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 집은 가스와 기름이 없는 집이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네. 정말 이거 제가 이 선택을 하기를 이렇게 우연찮게 접하기 위해서 된 거지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육지보다 가스하고 기름값이 더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여긴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도시가스가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제주에서 1년 사이야 지금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데 예. 2년은 이제 지금 이 신축한 집 말고 네. 다른 지역에서 2년은 제가 그 타운하우스에서 2년 생활했었거든요. 네. 뭐 한 달에 뭐 LPG 가스비만 아껴 써도 한 30만 원 이상 나오고 전기료하고 하면은 4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아껴 써도 아껴 써도 만약에 가스비 뭐 정말 풍조가 있으면 40만 원 다 망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 대부분 다 그나마 기름이 좀 들어가는데 네. 기름도 한 달에 안 들어가도 20만 원 이상 다 들어가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어쨌든 가스나 기름 또 배달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배달 와서 또 기름 넣고 가스 넣고 하는 것도 우리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당황을 해서 그 이제 가스 업체 부르면은 뭐 오기는 오지만 이제 가스가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저기 음식 안 되고 춥다고 온수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여하튼 그 제가 저기 이 연료비에 대한 굉장히 그 겨울에는 특히 겨울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걸 했느냐고 자꾸 저보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한 게 하나는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네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이거는 올라가는데 이 폭이 점점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은.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문제를 내가 집을 짓고 살면서 부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제가 이 에어컨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여름에 뭐 당연한 듯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살지만 자료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에어컨이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은 물건이에요. 맞습니다. 그 안에 결로도 되어 있고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고 해요. 네.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청소만 가지고 이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그 에어컨에 아주 취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자료를 다 뒤지다가 네. 포폴을 갖다가 보게 되었고 네. 포폴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걸 제가 확인하고 하게 된 게 있었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코프를 갖다가 설치해서 전기로 이렇게 모든 저희 난방을 해결하게 되면 지구 환경에도 온난화에도 제가 조금 더 어떤 도움이 온난화를 막는데 네. 뭐 아주 미세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도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몇 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부터는 집안에 화석 연료를 때우는 집을 주택을 아예 이제 못 짓게끔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가고 있거든요. 그 2025년부터 25년부터인가요? 유럽은 그 가스 보일러하고 예. 기름 보일러 제품을 생산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층판 자체를 못 아예 하도록. 이제 못 짓는 그 집을 그렇게 하면 난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전기로. 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로 생산해서 전기로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코프를 하면서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코프 시스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주택이니까 예. 태양광도 같이 저기 따라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집을 단열을 좋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 회수 환기 장치. 그러니까 그 집안의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만이 계속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난방이나 냉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공기질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공기질을 맞춰주면서 이제
또 실내 온도로 갖다가 유지를 해줄 수 그렇죠. 있는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열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냉난방 장치도 이제 효율이 좋은 냉방장치 돌렸을 때 끄고 나니까 왜 안 꺼지나 왜안 꺼지냐고 막 그랬을 때 이제 근데 그 결론을 얻으려고 20분 동안 돌린다는 소리 듣고 야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네. 생각을 해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예. 그리고 그 보통 일반적인 에어컨을 써보시면 왜 찬바람이 이렇게 바로 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싫어하는 게 그 에어컨의 찬바람이에요. 그게 받으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몸에 그 냉기를 느끼니까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냉방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예. 이게 그 냉매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제습을 계속하게 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호흡기에 엄청 무리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여하튼 에어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어콘을 지금 여름철에 써보신 거 어떻던가요? 그 9월달에 입주했으니까 9월달 초만쯤 봤었거든요. 근데 잠깐 써봤을 때 네. 온도의 변화가 전혀 심하지 않고 아주 적정한 온도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기의 느낌이 지금 맨날 공기를 갖고 따지는데 공기의 느낌이 굉장히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예를 들면 집에 잘 때도 에어컨 틀고 자면 또 춥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온도를 25도 이렇게 설정을 맞춰놔도 거기서 나올 전기에 별로 안 좋은 그 희귀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출되는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게 냉방이 시작되면 추워요. 냉기가 이렇게 추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리 여름에도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이렇게 틀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좀 더워도 그렇게 잤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9월달 그때는 충분히 어떤 쾌적함을 느끼니까 선풍기도 안 틀고 이렇게 자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 여름보다는 겨울은 지금 오래 지냈으니까 겨울에 대한 좋은 경험이 더 많죠. 겨울은 그럼 어떠셨어요? 올해 이제 겨울 제가 여기 온도를 한 20도 거실 온도를 전기요금 아낀다고 20도에서 21도 맞추고 있는데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신 지금 온도가 한 20도 되는데 뭐 춥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쾌적하죠. 저도 딱 좋거든요. 온도가 겨울에 근데 이 코어콘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땀빡 입고 난방을 안 켜고 들어왔다 치자고. 그런데도 얘를 딱 켜놓으면 한 10분, 15분 내로 집안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보일러 난방, 바람 난방. 그렇지, 엑셀이라고 돼. 그것만 한다고 했을 때는 집안 전체를 온도를 따뜻하게 하려면 상층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청고가 높으면은 더 위로 더 청고가 높으면 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대류까지 되고 바닥 난방하고 같이 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 난방을 안 하고 그냥 대류로 세게 돌려버려요. 일단 공기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일단 추위는 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 바닥 난방 해도 되니까 그 이제 그때 상황이 맞겠고 어떤 때는 바닥 난방만 했다, 어떤 때는 대류만 했다가 이제 되는 대로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아주 바깥에서 이게 조정이 되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편하시기도 되고 그 가스볼 기름 볼로가 없으니까는 가스용은 기름 요금 안 나올 테고 전기 가지고 이제 주택 전기 다 쓰시고 뭐 급탕 지금 난방 다 쓰시고 하시는데 그렇지 100%뭐 전기로만 그럼 건축주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제주에 이제 뭐 사실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집을 전기 다 쓰고 난방까지 다 하고 겨울철에 그 요금이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시던가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라 하면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전기요금표를 받은 게 12월 10일부터 1월 11일 한번 받았고 1월 11일부터 2월 11일을 받았는데 1월 11일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 우리 집 태양광이 6kW인데 낮에는 이제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걸로 소비를 하고 했는데 제 처음에 내가 실수한 게 그 44만 8천 원이 나왔는데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죠. 근데 이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제가 이게 이제 좀 사용하는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밤에 계속 이게 21도가 맞춰놓고 거실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밤새도록 돌아가니까 한전에서 나한테 저기 설명해 주기로 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전기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아이고 아차 싶어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밤에 잘 때는 이제 한 10시부터는 전기를 거실 난방을 다 꺼버리고 이제 아침 일어나면 켜고 했더니 그러니까 한 22만 5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난방비랑 뭐 다 합쳐서 그렇게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집 지금 아저도 보시다시피 뭐 인덕션이나 열애소 환기장치 저렇게 막 돌리고 전기 온수기 또 쓰죠. 전기 온수기인지 뭐 하여튼 뭐 냉장고 뭐 그렇죠. 그렇게 뭐 다 쓰고도 뭐 그 정도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풍조항에는 안 쓰고 있죠. 예. 그냥 뭐 24도 5도까지 올려놓고 쓰지는 않고 한 21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뭐 끌 때 끄고 쉴 때 켜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아주 베스트한. 훌륭하죠. 원래라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요금 쓰실 때 말씀하시죠. 네, 뭔가 가스 바울러 만약 설치하고 그냥 전기는 전기요금대로 나오고 하면 보통 제가 주택 살아봐서 알지만 풍조하게 쓰면 다 합쳐서 한 40만, 6, 7만 원. 거의 50만 원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좀 아껴 쓰면 한 40만 원 정도? 겨울에 두세 달은 그 가오가고 지내야 됩니다. 네, 주택 그렇죠. 사시는 분들은요. 방은 난방하실 때 그 주무시는 방은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그렇죠. 한 23도 뭐 저희 집은 저는 일부러 좀 차갑게 한다고 22도 정도 맞춰놓고 하는데 좋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부터 보통 겨울 되기 전까지는 또 전기를 안 쓰시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정립이 되죠. 정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한전에서 그 태양광 발전된 게 임여 전력이 나오면 그걸 이호를 계속 시켜주니까 예, 이게 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들 우리 이제 태양광 설치하신 분 여쭤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봄, 가을에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 가정용 전기만 우리 쓰면 되지. 그렇죠. 그건 거의 쓸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 태양광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6kW를 했으니까 네. 1년에 모든 저기 에너지 비용은 한 100만 원 전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정도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 더 나와도 되는데 지금 그 주택에 전기 쓰고 냉방, 난방 다 쓰고 온수 다 쓰시고 이제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100만 원만 나와주면 이거는 뭐 완전히 성공한 거죠. 그냥 전기요금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 쓰면 그러니까 저희 코업을 빼고 저희 지금 그 인덕션이나 이런 것만 해도 네. 30만 원 나올 거야. 그렇죠. 한 달에 네. 그 정도 나올 거 있습니다. 워낙 우리 집 지금 전기가 안 알아주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뭐 보일러 없이 그냥 전기 가지고 다 하는데도 이제 난방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냉방 그 급탕 뭐 따뜻하게 쓰시고 다 하시는데도 이제 그 정도. 그럼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그 이제 잉여 전력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기요금이 좀 뭐 굉장히 조금 나오거나. 지금 봤으면 지금 아까 20년 5천 원 나왔을 때처럼 네. 만약에 좀 아껴 쓰면 네. 뭐 10만 네. 원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잉여 전력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예, 넘어오면 그거밖에 안 나올 것 같고 뭐 그때 되면 좀 온도 더 올려놓고 살겠습니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쾌적함도 아쉽죠. 괜찮은데 막 털지는 못하겠어요. 그게 나빠서. 또 잘 설치하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네,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데 저는 신기해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예. 아까 말했듯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역사를 해서 그 어떤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의적으로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한테도 좋고 대의적으로도 명분이 굉장히 또 네. 공기도 좋아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곰팡이 결로 뭐 이런 거 너무 안 좋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이게 돈이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시스템 에어컨 예를 들면 뭐 거실에다가 거실에 한 2대 설치하고 안방하고 우리 작업방 설치하면 거의 한 4대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마다 1,000만 원 들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그 에어컨 가격도 비싸죠. 예, 네.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거랑 그 뭐 또 가스 보일러 설치하고 하면은 어쨌든 각방 지역에 하면 그것도 해도 한 200, 300 그렇게 들어갈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근데 그걸 지금 얼마에 설치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대략 한 1,500 정도 그 정도에 들으셔가시면 그래요. 근데 뭐 차라리 몇백 더 투자하고 네. 내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효율과 더 좋은 공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죠. 네. 여러모로 봤을 때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 가스 또 넣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안 하셔야 되고 사실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집안에 그 유지 같은 거 또그 자리도 그만큼 또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살아봐서 네. 그리고 제주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도 예.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사장님한테도 알려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예. 제주도의 전기요금이 그 보통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기요금이 그냥 주택용 요금제라 그래가지고 예. 그 이제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높죠.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요금제도 있고 선택적 요금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누진세가 안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요금은 일부 조금 내는데 누진세가 안 나오는 예. 전기 요금이 있어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만약에 태양광을 갖다가 내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태양광을 올리고 그냥 주택 그 전기 요금 해서 싸게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예. 만약에 태양광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발전량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전기 요금을 그 누진세 안 나오는 선택적 요금제라는 걸 갖다가 선택해서 예.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 난방하고 냉방을 이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리면서 첨부 자료를 갖다가 한번 좀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제주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예. 모르시는 저도 분이 대표님한테 지금 이야기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 몰랐어요, 저는. 예. 그냥. 어제도 제가 남원 가가지고 신축하고 있는 현장인데 네. 전기 사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전기 사장님도 모르시고 예. 거기 집 짓고 계시는 분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세요. 아. 근데 제가 실제로 그걸 갖다가 한전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보고 예. 했는데 그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말하자면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하고 똑같은데 예. 근데 이제 기본 요금이 또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상업용 전기는 1kW에 6,180원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계약 전력을 7kg 했다 그러면은 그 곱하기 7해서 뭐 한 4만 몇천 원 정도 기본 요금이 내가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진세가 안 뜨니까 그렇죠. 사실은 주택 그 전기를 많이 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기보다는 그 전기가 훨씬 나은 거죠. 근데 또 제주도의 그 주택에 적용되는 그 선택적 요금제는 좋은 게 1kW에 3,000원밖에 안 돼요. 아, 뭐 그런 게 있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7kW 하더라도 한 21,000원 이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진세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어풀 시스템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잘 맞게 된 게 예. 이제 전부 다 전기로 돌리도록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누진세율이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맹점인 거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예. 그 누진 구간 때문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막 수십만 원씩 나오니까. 그 저도 그것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랑 이제 예. 전기 발전량이 좀 많아서 예. 잉여 전력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기 요금 체계가 이제 그 선택적 요금제라 그래가지고 전기를 많이 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기 요금 체계를 갖다가 차라리 그쪽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지금 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결 히트 펌프하고 다 전기로 쓰게 되는데
그 선택적 요금제로 해서 하면은 그게 훨씬 유리해요. 굉장히 이제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략 계산했을 때는 태양광 발전을 안 하더라도 예. 겨울철에 가스하고 기름 쓰는 거의 절반이나 한 5분의 2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뭐 정말 굉장히 효율이 좋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고를 적용하셔도 되고 태양광 발전 설치하고 그냥 주택용 요금제로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주택용 요금제를 했는데도 예. 또 내가 써보니까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선택적 요금제로 또 바꾸시면 예,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예, 그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예. 이제 또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진짜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그 한전에 많이 들어가시면은 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들어가면은 내가 주택용 요금제로 썼을 때 몇 킬로 쓰면은 요금이 얼마 나오고, 예. 그 이거 선택적 요금제로 썼을 때 그 전기 몇 킬로와트 넣으면 얼마 나온다. 그게 시뮬레이션이 다 되도록 해놨더라고요. 한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유리한 걸 내가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바꾸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 훨씬 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주도의 건축주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예. 그 지금 건축주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난방을 하면은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설치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 이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모르지만 조금 안 돼 있는 데는 심지어 가스하고 기름도 부르면은 잘 안 오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 지금 예딴데 그 지어진 저희가 현장도 있는데 거기 건축주분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 혼자 있으니까 예. 좀 떨어진데 혼자 집이 있으니까는 부르면 금방 안 온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뭐 네. 당연히 그리고 요금제도 가스도 조금 그 저기 더 비싸요. 돈을 더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집 지은 분들이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그냥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은 이거 보일러 설치 안 하고 전기로 좀 어떻게 다 해결이 안 되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돼요. 다 그러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전기요금제도 이제 선택적 요금제란 게 있고 예. 지금 코어풀하고 공기를 펌프하고 조합해서 하면은 전기를 가장 적게 쓰면서 이제 난방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꿀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타운하우스 짓는 분들이라든지 펜션 짓는 분들도 예.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마 그 관리 비용이 예. 훨씬 더 덜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 주변에 지금 저도 이제 펜션 뭐 지으려고 하시는 분 뭐 저희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선뜻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네,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그 고정 안됨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 못 벗어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럽하고 예, 미국하고 중국도 예, 거의 다 전기로 해가지고 공기열 히트펌프나 공기열 히트펌프가 일반적인 사실은.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겠다 그러면 또 지열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전기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그 형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예,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게 지금 굉장히 조금 느린 편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이제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긴 문제예요. 지금 뭐 어쨌든 건축주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택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겨울철 지나서 제가 이제 3월달에 봄 돼서 이제 또 방문했는데 제 생각에 여름철 지날 때보다 제 생각에는 여름에 더울 때 더울 때 또 얼마나 시원하게 잘 쓰고 계시는지 정말 더울 때 예. 이 제주도 여름도 무시고 더잖아요. 하고 덥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가구 공방 예, 선생님하고 예, 이제 사장님하고 또 같이 해서 그때 한번 또 차량 한번 뭐 기회되면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정말 그렇게 하라고 정말 재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또 주말 아침이고 한데 예, 시간 내주시고 아니요 즐거웠습니다. 집 구경도 이렇게 다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 사실은 촬영 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한 30분, 1시간 촬영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봤는데 마당부터 해가지고 예. 편에 워낙 이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 또 꿀팁도 굉장히 또 그래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아까 뭐 모르는 것들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예,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집이 또 너무 이뻐서 예. 저도 사실은 제주에 오고 싶다 맨날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사장님은 아까 저 유튜브 보고 벤치마킹 하셨는데 저는 딱 그거 할 필요 없이 제 사장님 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배워서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여기까지. 하여튼 덕분에 하여튼 최정하게 지내서 네. 저도한테 장려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촬영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뵙도록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